네, 자, 2022년 법원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부터 3번 세트에 1번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빠르게 가려고 올려왔어요. 자, 1번 의문문 끊고 2번 특정 현상의 원인. 근데 이걸 다양한 차원으로 봐야 돼. 두 가지 이상. 자, 그 다음에 3번 대략적 수치 자료. 그 다음에 4번 특정 현상의 역사적 의의 끊고. 자, 여러분 이거 빗금이 있고 없고 되게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내가 OX 포인트가 하나라고 생각하는지 두 개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국어에서만 훈련이 아니야. 여러분 법 과목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OX 포인트가 하나인 선지가 있고 두 개인 선지가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선지는 좀 끊어 읽어. 자, 그다음 2번 윗글을 읽고 난 후에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 생김새만 보세요. 가불병정 따로따로 차원이 다르네. 자,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 이미 뭘 알게 되죠? 다양한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윗글의 막스 베버와 보기의 A, B 견해. 그럼 윗글의 막스 베버에 집중해야지 하고 지문. 자, 그럼 지문 가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대략적 수치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학교를 이렇게 팽창하게 만들었을까? 질문하고 의문문. 자, 그 다음에 학교 팽창의 원인은 차원 하고 어떻게 해요? 먼저 학습욕구 차원에서 그러면 병렬하고 있네. 그쵸? 자, 그러면서 먼저 학습욕구 차원에서 인간은 지적, 인격적 성장을 위한 학습욕구를 지니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할 의무라고 본다. 여러분, 제가 분필 안 치니까 진짜 안 치네요. 나 빨리 수업하려고 해놨다 그랬지. 치라고. 나도 같이 해야 돼? 굳이? 이게 노란색은 물론 제가 이럴 때도 있어요. 노란색인데 분필만 쳐주세요. 이럴 때가 있고. 자, 분필 아예 안 되면 노란색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속도 내려고 해왔다니까. 2022부터. 2023은 이제 최근 거니까 천천히 동일한 속도로 가고. 자, 그 다음 여기 경제적 차원에서 그리고 이걸 이만큼을 다 안 거도 체크 포인트를 하면 돼. 무슨 차원 뾱뾱뾱 이렇게 체크 포인트 해도 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요약을 하는 거죠. 산업사회에서 훈련받은 인재 필요. 산업 수준이 고도화되어서 학교 교육기간 장기화. 내용도 필요하니까요. 형식 문제밖에 없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요. 내용 문제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차원에서 국민 통합. 통일국가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가로. 근데 이제 본인들도 쳐놨으면 나랑 비슷한 위치에 쳤네 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안 쳤으면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 그치? 쳐버릇하라는 거지. 근데 나랑 완전 위치가 달라. 그러면 중요한 거 위주로 간추리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펜터치를 진짜 느낌대로 쳐버렸구나. 그냥 내게 꽂히는 정보, 내가 흥미로운 정보 위주로 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사실 저보다 펜터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제일 위험한 건 엇박이죠. 저랑 위치가 엇박 나는 거.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사회 차원에서 학교의 팽창은 현대사회가 학력사회로 변화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학력은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 여기까지는 거의 동일한 속도로 빠르게 읽어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 막스 베버 단독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부터 좀 천천히 읽어야죠. 자, 막스 베버는 그에 져서 경제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 과거에는 명문가의 족보가 필요했지만 끊고 그건 과거고 오늘날에는 학력 증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독점할 수 있다. 밑줄 기술한 바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학력사회의 변모는 학교가 팽창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자, 그럼 확인 다 됐죠? 1번 아까 지웠을 거고 보자마자 지웠었어야 돼. 1번 지웠어야 돼. 저는 근데 슬라이드가 넘어가니까 못 지우는 거고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탁 뭔지 알겠지? 확인했을 때 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한 면 안에 있잖아. 근데 제가 그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없을까 봐 지웠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자마자. 자, 그 다음 요것도 다 찾아드렸어요. 답은 4번이고 이유는 뒷부분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기억에 대해 보일 반응이라고 했어요. 4번의 정의 얘기를 보면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산업 수준이 고도화돼서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지금 산업 수준에 대한 얘기는 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산업사회, 요거 경제적 차원. 그런 연결이 잘못됐잖아. 그래서 4번 답. 그 다음 3번. 자, 막스 베버의 이야기를 우리는 천천히 읽어봤어요. 그러면 보기 A, B의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학교가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성적을 주고 그 성적에 따라 상급 학년에 진급시키고 졸업시켜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므로 학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다라고 봤습니다. 학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 또한 높은 학력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은 개인은 희소가치가 높은 노동을 제공하여 높은 소득을 얻고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막스 베버와 의견이 같죠? 반면 B는 학교 상급 학교의 진학은 개인의 능력만 반영하지 않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막스 베버가 고려하지 않은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 상류층일수록 학력이 낮아도 높은 지위에 쉽게 오르는 이런 경향이 있다. 상류층. 그러니까 여전히 막스 베버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내용이 있었죠. 예전에는 명문가의 족보가 필요했지만 과거. 근데 B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전히 명문가 족보, 재력 이런 거 부모의 재력에 영향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스 베버와 이견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B가.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3번. A와 막스 베버는 학력을 통해 높은 계층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답은 3번이고 나머지 부분이 어느 부분이 어긋난 부분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떻게 써야 돼? A와 막스 베버는 거의 유사한 내용을 얘기했고 B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 요거 알면 빨리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막스 베버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B가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있죠. 분명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사교육의 영향도 되게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학력으로 뭔가 이제 학력만으로 뭐 그러니까 높은 지능만으로 이 뭔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게 좀 불리해진 건 사실인데 경쟁 사회에서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게 예, 개천용들은 늘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예요. 불평만 하고 있느냐? 내가 태어난 게 개천이라고. 그래서 개천에 누워서 개천에 개흙을 묻히고 우는 사람과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 그래서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좀 밀어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저렇게 됐을 텐데를 생각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음을 빠르게 인정하고 내가 그 부모 덕 이상의 노력을 해가지고 만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저는 이제 강사로서 학벌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학벌이 높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해요. 왜? 의심을 받고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수업을 개잘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력이 평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달력도 평범해서는 안 되고 컨텐츠도 평범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늘 의심받고 시작해서 제가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누구도 너가 어디 나왔으니까 잘하겠지 라고 선 믿음을 주고 시작한 단 1인의 학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빡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도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나왔는데 서울대 저 새끼 나보다 수업 못하는데 서울대라서 됐어. 제가 뭐가 된 건 쟤는 서울대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남을 시기하고 욕하고 내가 더 잘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남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서울대 나온 사람은 처음에 수업을 못했을지라도 그렇죠? 좀 더 대중성 있는 강의에 빨리 감으로써 더 잘하게 되겠죠. 자리가 사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엔 정말로 저 사람과 강의력이 벌어질걸요. 그렇게 징징 짜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거 대접받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그런 거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서울대 나와서 이득을 보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내가 놀 때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 심지어 청소년 때 자제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럼 그 사람이 성인이 돼서 갑자기 자제력이 없어졌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쫙 길게 봤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할 확률도 높아. 그러면 나는 피가 나게 노력을 해야 돼. 왜? 쟤는 어렸을 때도 인내심이 있었던 애야. 어렸을 때마저도. 그러면 성인이 돼서 세상을 알면 지금도 인내심이 있고 지금도 노력을 할걸? 그러면 내가 미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기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아니 물론
이 수험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봐. 제가 수능을 안 봐서 제가 수시로 대학을 가서 혹은 뭐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국어가 너무 힘들어요. 좋아. 시작은 그럴 수 있어. 그거는 본인을 이해시키려고 한 말일 수 있어. 근데 화를 내는 거죠, 공부하면서. 이런 거지. 수업을 들어. 난 저 정도로 말해주면 너무 어려운데. 난 저 속도로 하면 나는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내 속도에 안 맞춰주고 다른 애들 인문계 애들 뭐 수능 뭐 몇 등급 수능 3, 4등급 정도로 맞춰서 이제 뭐 저는 사실은 4등급에 맞춰서 하거든요. 수업 속도를 4등급에. 예, 근데 그거를 수업 속도를 왜 저렇게 맞춰서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느려지리. 그치? 누가 되게 감명 깊은 선배 강사분 한 분이 되게 감명 깊은 얘기를 한번 날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빠른 것이 아니라 너가 느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또 핵간지 막 이러면서 막 그치 나는 그런 말을 못하는데 그런 말 하려면 10살 더 먹어야겠지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내가 말하면 너무 재수없다겠지 막 이러면서 와 빨리 나이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자 어쨌든 근데 그게 솔직한 말이거든요. 수업이 어려우면 더 열심히 뛰어라. 수업이 어려우면 예습을 해오면 되잖아. 그쵸? 근데 나한테 맞춰서 해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맞춰 하는 사람을 찾으면 강의량이 많겠죠. 여러분 느린데 강의량이 적은 건 없어요. 근데 느려 천천히 해줘. 근데 강의량도 적어. 그럼 내용량에 손실이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조금 공부하고 느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합격성까지 가야 돼요. 지금의 오늘의 만족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수업 만족도 와 나 오늘 수업 얘기해준 거 100개를 다 이해했네? 그럼 뭐해? 다른 애들 300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빨리 뛰어야 돼. 네. 더 많이 공부하고. 자 4번입니다.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 자 요때 자 여기에 동생이 산 사탕 무슨 절? 관형절. 그리고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아는 문장의 목적어를 아는 문장은 바깥 문장을 얘기해요. 나는 사탕을 먹었다가 아는 문장이에요. 안 왔다. 그러면 괄호가 안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목적어 사탕을 수식하는 관형절. 그 다음에 철수가 산책했던 공원은 부산에 있죠. 공원이 주어예요. 있다의 주어. 자 그래서 아는 문장의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절. 자 부사절 아니고. 여러분 관형사형 전성어미 던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부사형 전성어미랑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구별 못한다는 거죠. 원래 부사형 전성어미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개고. 예, 근데 부사형 전성어미는 많기 때문에 저도 따로 막 외우라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쵸? 관형사형 전성어미 안 외울 거면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그냥 문법 하지 마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은는 을던. 자 그 다음에 자 민경이는 숙소로 돌아가기를 목적격 조사인데 격조사는 무엇 뒤에 와요? 체언 뒤죠. 근데 얘가 체언인 척하고 있죠. 무슨 절? 명사절.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은 학교에 가기에. 자 여러분 이것도 부사격 조사예요. 자 부사격 조사. 그러니 격조사 앞에 체언인 척한 거 저거 뭐예요? 명사절. 명사절은 명사인 척이잖아. 그지? 자 됐어요. 그 다음 5번부터 8번. 자 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긍정발문. 그 다음에 6번 윗글의 문맥을 고려하여 윗글의 A, B에 들어갈 단어를 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다음에 8번 밑줄 친 단어의 기억부터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8번은 맨 마지막에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몇 번과 몇 번 사이에 5번 그 다음에 7번 사이에 배틀인 거지. 가져갈까? 근데 둘 다 뭐야? 긍정발문이지. 그러면 긍정발문인데 선지를 미리 가져갈까? 가져갔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없어. 둘 다 선지 미리 안 봐도 돼. 여러분 얘는 뭐예요? 전개 방식이죠. 전개 방식도 비문학은 나 뭐만 가져가라 그랬어. 비문학은 전개 방식 부정발문에서 선지 가져가는 거야. 긍정발문은 안 가져가. 그리고 얘도 뭐예요? 내용 확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일반 추론이겠지. 내용 확인이나 일반 추론. 이럴 때 긍정발문일 때 전공법은 지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지문이 길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선지를 보고 이 선지를 찾으려고 하면 거짓말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없기 때문에 그냥 지문을 읽다가 난 이 이상 기억을 못하고 정리를 못하겠다 해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문을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우리 한꺼번에 갈 수 있나?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입니다.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자신이 설정한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업 내용과 목표 시장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기업 전략이라 한다. 즉 기업 전략은 자 요약을 하면서 읽어야지.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자, 즉 기업 전략은 다양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전사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즉 참여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참여할 사업을 결정하는 것. 자, 더 읽을 수 있어. 자, 여기서 기업 전략의 구체적인 예로 기업 다각화 전략 예시. 그러면서 기업 다각화 전략은 자, 이런 시장에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 그러면서 괄호 열거된 거 괄호 칠게요. 무슨 전략, 무슨 전략, 무슨 전략, 무슨 전략. 그리고 이는 다시 제품이나 판매 지역 측면에서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이 다각화로 구분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못 외워요. 못 외우고요. 이따가 필요하면 빨리 찾으려고 이정표 박듯이 괄호 쳐두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리처드 러멜트는 미국의 다각화 기업을 구분하며 관련 사업에서 70%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관련 다각화 기업, 70% 미만일 때 비관련 다각화 기업. 그러면 이런 걸 기준을 몇 퍼센트로 잡았구나? 70%. 70%로 잡았구나. 그리고 여기서 더 못 읽겠다 그럼 멈춰. 자, 지문에서 사실 지문의 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도록 자기 지구력을 만들긴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다 못 읽겠다. 나 여기까지 읽었다. 그러면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선지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끝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중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하세요. 뭘 처리할 수 있어? 여기서 아까 전에 봤던 선지에서 자 5번에 특정 개념이 성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후 이런 것들은 넘어가야지. 그렇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특정 개념의 장단점 없고 특정 개념의 구체적인 예시는 있었거든. 예시는 앞에 있었잖아. 우리가 읽은 내용 안에 있었죠. 근데 얘가 긍정이었죠. 답이 나온 거야.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절반도 다 안 읽었지만 답이 나왔어. 3번 답. 불안해 죽겠지. 근데 여러분 긍정 발문이야. 어차피 끝까지 읽고 한 부분에서 충족되면 되는 애였어. 맞죠? 자, 그래서 특정 개념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후 예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확인이 된 거예요 이미. 자, 근데 나머지의 X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건 실제 시험장에서 필요한 일이 아니야.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윗글의 문맥은 여긴 아직 안 왔죠. 이건 못 풀어. 자, 그러면 7번에서 자, 범위의 경제성 이땐 7번의 선지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처리가 안 되는 선지도 있겠지만 일단 읽는 거죠. 여기서 범위의 경제성 동그라미. 자, 그리고 뒷부분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저것만 잡아. 이따가 범위의 경제성 나오면 봐야지. 자, 그 다음에 2번 다각화된 기업은 여러 사업부에서 나오는 자금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사업부에서 나오는 자금. 그 다음에 3번에 신규 기업은 새로운 인력 채용 교육에 부담이 있다. 자, 그래서 인력 채용의 부담. 그 다음에 리처드 러멜트는 아까 봤는데 우리가 관련 산업에서 50% 돼? 안 돼? 70%여야 되지. 그럼 4번은 지워. 4번 틀렸으니까. 4번은 지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읽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부터 읽으면 돼? 여기. 기업 다각화는 여기부터예요. 읽을게요. 기업 다각화는 범위의 경제성을 동그라미. 나 너 기다렸어. 그지? 자, 범위의 경제성을 창출하여 수익 증대에 기여합니다. 범위의 경제성이란 하나의 기업이 동시에 복수 사업 활동을 하는 것. 그래서 복수 기업이 단일 사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 총비용이 적고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의 경제성은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면 투입 요소 중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입 요소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 복수의 기업이 아니야 이것보다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 동시에 복수의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총비용이 적고 효율적. 이렇게 요약합니다. 또한 다각화된 기업은 기업 내부 시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그래서 기업 내부 시장 활용. 여러 사업부에서 나오는 자금을 통합 활용. 나왔다. 우리가 선지를 미리 봤잖아.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처음부터 선지 가져가시지 그랬어. 아니야. 그래도 선지를 미리 가져가지 않고 절반 처리하고 나머지를 볼 때 부정발문이 아니더라도 긍정발문 읽는 건 큰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읽어야 될, 해치워야 될 텍스트가 많을 때 선지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짓말을 합리화할 확률이 확 올라간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 또 했어요. 통합해서 쓸 수 있어. 그 다음 여기서 인력 전출이 되죠. 새로운 인력 채용 요거 나왔지? 그리고 또 여기서 자금 통합도 나왔지? 선지 2개나 있어 여기. 자, 그래서 다각화된 기업은 신규 기업보다 우월해요. 이 얘기는 신규 기업에 부담이 있다는 얘기가 같죠. 추론되죠? 자, 그럼 여기서 그 선지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참이 확보됐으면, 그죠? 답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답 3번 부담이 있다. 얘 답 나왔어. 7번 답 나왔고 아까 전에 얘 답 나온 거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냐고 없다니까. 그럼 뭐만 풀면 돼? 예. 그쵸?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거에 집중해서 갈 수 있잖아. 자, 그럼 볼게요. 자, 다각화를 해서 기업은 사업 부문들의 경기 순환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경기 순환의 위험을 줄임. 예를 들어 기업의 주력 사업이 반도체, 철강, 조선같이 불경기와 호경기가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사업 분야면 기업은 과로의 다각화를 해. 그래서 경기가 불안정할 때도 자금 순환의 안정성, 그러면 하던 데를 파겠어? 아니면은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걸 파겠어? 여러분, 경기에 따라서 이쪽 사업이 불황이면 관련 산업도 불황이죠. 그러니까 불황과 호황이 엇갈릴 수 있도록 비관련을 써야죠. 그러니까 관련 땡땡땡.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거 안정성을 확보하죠. 그죠? 답은 1번. 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는 거예요. 이런 건 마지막에 푸는 거. 중간에 움찔움찔거리면 기억이 날아가요. 알겠지? 자, 그러면 자꾸 8번 같은 거 풀려고 기억 보고 1번 보고 니은 보고 2번 보면 계속 내용의 흐름에서 이탈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자, 그 여기선 이건 어휘 문제고 창출, 창업은 한자로 나올 수도 있어. 한자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번에 법원직도 그렇고 2025년 출제기조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내겠다는 거예요. 어휘 문제, 문맥적 어휘 문제 2개나 있었어. 이런 건 내. 근데 이걸 한자 자형으로 내지 않은 거지. 그리고 사실 이런 걸 한자 자형으로 내는 건 법원직은 이제 안 내. 국회직도 그렇게 잘 안 해. 근데 국가직, 지방직만 아직 그러고 있는 거죠. 요 정도 수준의 단어. 상용 한자어를 내되 자형까지 요구하는 건 이제 국지지. 근데 이것도 이제 올해 어떨지 모르지만. 자, 창출, 창업은 한자까지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9번이에요. 자, 9번에 중세국어 의문문. 여러분 이거 잘하려면 현대국어 의문문에서 무슨 개념부터 배웠어야지? 판정, 설명. 자, 여기서 의문사가 있을 때 무슨 의문문? 설명 의문문. 그리고 여기에 2인칭 주어 의문문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은 국지기출에 이미 나왔던 예시들이었어요. 자, 이 딸이 너의 종인가? 여러분 제일 막 보고 할 거 없어요. 다 주잖아. 다 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암경이 아닌 거죠. 그래도 배경 지식 있으면 유리하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게 설명이에요, 판정이에요? 판정이죠? 그 다음에 무엇? 그래서 설명. 내가. 그죠? 그래서 2인칭. 어디? 설명. 사실 옆에 못 읽어도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은 4번. 리을은 판정 땡. 설명. 10번부터 13번 세트. 자, 여기서 가나의 공통점이고 요거 내용이니까 선지 먼저 안 볼게요. 그 다음에 11번에 가의 형식적인 측면, 요거 형식이니까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가 기준 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가의 형식적 측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 빼고 다 나와요. 1번 사안보, 2번 염구, 3번의 서리적 표현, 4번의 음성상징어. 여러분 음성상징어가 뭐예요? 의성어? 의태어. 자, 그 다음에 12번 기억부터 리을, 시어의 의미일 거고, 그리고 3대2를 만들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서 가의 대동강과 유사 성격인 것은 이라고 했고 다른 확장 지문이 있는 거야. 선지 보기에 있건 이런 것들은 다른 작품이랑 가식 이렇게 계속 연결시키는 거라서 맨 마지막에 풀어야 돼. 자, 여러분 어휘 문제 맨 마지막, 다른 작품을 선지나 보기로 주는 거 마지막. 자, 그러면 가볼게요. 서경이 아들가, 서경이 서울이지만 아들가 여음. 아들가는 의미 해석에 동원되지 않는 여음, 남는 소리, 남을 여자. 자, 그 다음에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달인들이 악기 소리 의성, 의성어, 음성상징어죠. 자, 그러면 얘가 고려가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분연체,
그리고 후렴, 염구 이런 것들이 고려가요 특징이니까요. 고려가요는 대부분 몇 음보죠? 3음보죠? 되게 특이한 경우에 4음보인데 한번 끊어볼까요? 서경이 끊고 서경이 끊고 서울이지만 3음보 3마디 확보됐죠? 서경이 서울이지만 잘 닦여진 곳 닦여진 곳. 자, 잘 설비된 곳 아니면 새끈한 곳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도시답다 이런 뜻이야. 잘 닦여진 곳 닦여진 곳 요곳을 이 소성경을 고요말은 이게 뭐냐면 괴다의 어원이 요쪽에서 와요. 고의하다. 그래서 곱게 여기다 좋아하다 이런 뜻이야. 좋아하다. 좋아하지만 이곳을 좋아하지만 여임으론 여의다가 뭐예요? 이별하다입니다. 이별하게 된다면 내가 짜던 길쌈배를 버리고서라도 내 직업을 버리고서라도 내가 하던 일을 버리고서라도 사랑하니까 괴실한디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사랑하니까도 되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도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도 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도 돼. 사랑하니까 울며 쫓아갈게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울며 쫓아갈게요. 이걸 이렇게 해설하니까 수업이 느려지는 거야. 원래 자, 이 작품은 문학 알고리즘에서 했죠?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눈이 맑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또 얘를 풀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 주에 3개씩 가야 되는데 2개씩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저기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디다 떨어지다. 구슬이 꽃지다 라고 하잖아. 꽃이 지죠. 뚝 떨어지면 꽃이 지다. 그 지다가 요거야.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슬은 쨍그랑 깨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슬은 바위에 떨어지면 깨져요. 그러니 이거는 변화하는 것. 구슬은 변화하는 것. 쉽게 깨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 근데 긴 히읗이 뭐냐면 끈이야. 끈은 끈이야 그치리이까 그치다가 끊어지다 라는 뜻도 있어요. 끝나다 끊어지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끈은 플러스 구슬과 끈은 대조. 그 다음 지문이 뭐예요? 지문에가 몇 년? 천년을 여러분 외우곰이 뭐야? 곰이 뭐야? 울며 따라갈게요. 외롭게 제가 2번씩 읽죠. 강세접사야. 이게 나온 적도 있어요. 고전 문법에. 외롭게 녀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 녀다. 있다 살다 가다죠. 산들. 외롭게 살아도 천년을 외롭게 살아도 믿음이야 끊어지리이까. 그러니 끈은 우리 사이의 믿음이에요. 우리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대동강 아들과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갑자기 청자를 부르네. 사공아 이렇게. 근데 위에까지는 청자가 님이었어. 근데 여기서는 요 연에서는 사공아 이래. 대동강 넓은 줄 모르고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그러면서 이 사공이 배를 띄우면 누가 그거 타고 가? 내 님이 그 배 타고 가죠. 그러니까 사공이 배를 못 띄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해요. 누구를? 사공의 아내를 모함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아내, 너의 각시가 바람난 줄 모르고 너 배 띄웠지? 그러면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죠? 뭐여? 그런 다음에 노를 딱 던져버리고 집으로 가면 그 배를 타고 내 님이 못 가니까. 여기서는 해악이 있어요. 해악적 요소도 있어. 해악도 있어요. 남의 여자를 모함해서 그 집에 분란을 일으켜서 배를 못 띄우게 하려고. 널배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자, 여기까지는 사공한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님에게 말해요.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가시면 꺾으시겠지요. 여기서 대동강 건너편 꽃은 연적입니다. 다른 여자. 당신 대동강 건너시면 다른 여자 만날 거죠?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엔 그렇게 믿는다더니 그죠? 자,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더니 너 배 타고 가면 딴 여자 만날 거지.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요? 여러 부분들이 따로 만들어져서 조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의 창자가 일관성 있게 한 게 아니라 구전돼 됐죠. 구전.
고려가요는 구전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니까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 다 섞어서 거기에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작자비상. 서경별곡 고려가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자, 사음보 X, 삼음보. 얘는 삼음보야. 고려가요는 대부분 삼음보고 우리가 확인됐어. 염구 확인했고 서리적 표현 의문형 있으면 되고 그리고 후렴구에 계속 의성어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나의 공통점이다 하나 봤잖아요. 하나 봤으니까 일단 여기서 X인 거 지워야죠. 자, 시적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난다. 여러분 여기서 원망의 정서 드러났나요? 자, 여기서 지금 사공아 너 배 띄우지 마 이런 건 있지만 근데 나를 버리고 간다라고 해서 걱정은 있어. 걱정. 배를 타고 가면 건너편 꽃을 꺾으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망의 정서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화자의 생활 터전에 대한 애정. 나 지금 있는 건 너무 좋아해. 근데 당신이 나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 자르고 갈게.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는 2번은 참이고 님과 이별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맞고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서 이별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고 시적 대상을 님으로 보면 걱정, 원망보단 걱정. 1번 보류. 자, 1번 보류하고 4번 X. 드러난다 때문에 X 할 수 있겠다. 원망의 정서를 추론할 수는 있지만 드러냈는지. 자, 그 다음 여기서 가의 대동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동강은 이별의 상징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언제 풀라 그랬어? 마지막에 풀어. 그냥 여기다가 써놔. 그냥 대동강 이별. 자, 그 다음에 자, 나를 볼게요. 자, 나에서 징아 돌아 당금의 개샹이다. 징아 돌아 당금의 개샹이다. 이게 당금의 개샹이다가 뭐냐면 지금 앞에 계시다예요. 지금 앞에 계시다. 그러니까 악기들을 불러. 징아 다라로도 해석을 하고 도라라고도 해석을 하거든요. 돌 중에 돌을 치는 악기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이런 거를 묻진 않아. 막 메모 안 해도 돼. 악기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계십니다. 지금 내 노래 들어주시는 임금이나 귀족들이 앞에 있다. 이 뜻이에요. 선왕성대에 놀아보자. 태평성대에 이런 태평성대를 만들어주신 왕 앞에서 놀아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사실 1년은 본격적인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인사야.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삭삭기 세모래 별에 별에가 뭐예요? 벼랑입니다. 바삭바삭한 가느다란 모래로 만들어진 벼랑에 그리고 난난염 구운 밤을 닷대를 심어요. 밤을 구워서 심어요. 그러면 거기 싹이 날까? 날 리가 없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역설적 가정. 불가능한 상황 설정, 역설적 발상을 한 거예요. 그 밤에 우미도다 싹 나면 유덕하신 님과 헤어져 드릴게요. 유덕하신 덕이 많으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별하겠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별하지 않겠다. 거의 이런 거죠. 계란 삶아서 병아리 나오면 너랑 헤어져 줄게.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반어법이기도 하죠. 너랑 헤어져 줄게 부분은 반어. 역설과 반어가 다 있어. 옥으로 연꽃을 새겨요. 옥으로 연꽃을 새겨요. 바위 위에 젖붙여요. 그래서 그 젖붙인 꽃 덩어리가 새 덩어리로 불어나면 내가 너랑 이별해 줄게. 이런 거예요. 가짜 꽃인데 이런 거야. 종이로 꽃을 접었어. 종이 장미가 새송이가 되면 내가 너랑 헤어져 주지 이런 거야. 이게 뭐죠? 절대 안 헤어져. 절대 안 헤어져 이거지. 자, 그 다음 무쇠로 철릭, 무쇠로 갑옷을 마름질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철사로 주름을 박아요. 그 옷이 다 헐어지면 무쇠로 만든 갑옷이 헐어지면 그러면 내가 당신과 이별할게요. 박물관에 여전히 있죠 갑옷들. 그죠? 자, 그 다음 무쇠로 한효. 여러분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이거는 커다란 소예요. 커다란 소를 만들어요. 갑자기 트로이 생각나죠? 그렇죠? 커다란 철로 된 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철수산에 놔요. 이게 지옥에 있다는 산이거든. 지옥에 쇠로 나무들이 있는 산이 있는데 거기가 항상 불타올라서 달궈져 있다 그래. 그런 산이 있어. 철수산에 그 소를 갖다 놔. 그래서 그 소가 그 쇠라고 했잖아요. 이게 소가 주격조사야.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다 먹으면 그러면 내가 너랑 이별해 줄게. 자, 그 다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어디서 본 거다.
여러분 이게 아까 서경별곡에도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면 두 작품에 같은 년이 있죠. 왜 그랬을까? 요 부분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에도 들어가고 저 노래에도 들어간 거예요. 같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먼저 10번 먼저 처리해야지. 10번 끝내고 10번에서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난다. 가는 이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거든. 근데 나는 X. 자, 그 다음 화자의 생활터전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 부분 나는 X. 그 다음에 아까 4번 지워놨잖아. 답은 3번.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안푼 문제 보면 됩니다. 다른 작품들 섞어서 봐야 되는 거 나중에 보고요. 12번 먼저. 기업부터 리을 중 성격 다른 거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4번. 리을이 뭐예요? 구슬. 여러분 이건 구슬은 뭐야? 변하는 변덕. 변덕스러운 사랑 혹은 아니면은 뭐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건 변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구슬 아까 마이너스 했었죠? 자, 그다음 요거 해야지. 이거. 자, 여러분 요거를 선생님 아까 가봤을 때 바로 풀었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래도 돼요. 왜냐면 대동강이 이별의 의미인 건 알고 그거를 나 푸는 사이에 사라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 여기 1번부터 4번 볼게요. 사월이 사월이랐다. 청산이 사월이랐다. 자, 그러면 청산이 뭐지? 이상향. 요게 청산별곡. 그 다음에 2번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백이숙제 하나노라. 성산문의 시조죠. 여기서 수양산이 뭐예요? 수양대군. 자, 그 다음에 3번 가을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갑구나. 낚시를 들이치니 고기가 물지도 않네. 그래서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저 오너라. 월산대군의 시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강은 여유로운 자연 풍경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게 바로 뭐 송인이잖아. 정지상이. 그래서 비개인 뚝에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님을 보내면 슬픈 노래 부르네. 그러면 지금 님과 이별하는 상황의 공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도 처음 보는 작품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쵸?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 여기서 처음 만나서 해석하고 있으면 돼? 고시조인데? 고시조 그거 제가 그랬죠. 그 100개 안에서 나온다니까. 다 그 안에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 14번 보기는 단어의 사전적적이다. 혼동어휘. 요건 국지에도 많이 나온 거예요. 던지는 과거에 대한 든지는 뭐 이러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든지 선택 무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싫든 좋든 상관없어. 상관이 없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마음대로 해. 상관없어. 밥을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반대 방향의 말이 이렇든지 저렇든지라고 반복되면 무조건 든지를 해도 되니? 내가 그랬지. 그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안 낼 수 있지. 그렇지? 내가 뭐 그때 그렇게 안 내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뒤를 빼봐. 뭐 예를 들어 밥을 먹든지 네 맘대로 해. 밥 먹든지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되죠. 그럼 던지 되겠어요? 아니죠. 생략한 거죠. 뒤를. 생략할 수도 있죠. 끼워 넣어 보세요. 의도가 뭔지. 문장 다 보고 문장 의도를 봐야 되는 거지. 눈에 드러났을 때 이렇든지 저렇든지라고 두 개를 다 써야지만 성립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어제 같이 봤던 영화는 이때는 과거의 사건을 복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5번 자,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나라는 무정, 사람은 유정, 세조는 높여.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에 A는 역행 비음화, B는 역행 유음화. 그래서 뒤에 오는 자음의 좋은 방법. 비음, 비강을 울리다. 유음, 소리를 흘리다. 그죠? 그래서 좋은 방법에 동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음운 변동에 자음 동화에 위치에 동화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비음하든 유음하든 자기 위치 지켜야 돼. 자기 위치를 바꾸는 애는 없어. 그러니 사실 이런 거 말도 안 되고 봤을 때 틀려. 이렇게 하지. 자, 그 다음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거 뭐밖에 없냐면 거기다가 메모해두세요. 미안. 너무 빨리. 자, 국의 음화만 위치를 바꿔요. 국의 음화는 이렇게 되잖아요.
국외음화만 위치가 바뀌어. 국외음화. 근데 자음동화 안에 국외음화를 넣진 않아. 왜냐하면 이모음의 영향으로 자음이 바뀌기 때문에 자음끼리 사이의 동화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음운변동 도식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국외음화가 자음동화, 모음동화 사이에 있어요. 제가 그 표를 그렇게 만든 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국외음화는 조음 위치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17번 인용절. 자, 2번을 보시면 여기서 성민은 나는 승아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여기서 나는 성민입니다. 이때는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인용일 때는 발화자의 표현을 그대로 써요. 근데 간접 인용일 때는 그 말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달자 입장에서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귀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3인칭 제귀대명사. 답은 2번이죠. 그 다음 지시대명사는 뭐냐면 이그저, 이그저, 이것저것 그것 뭐 이런 거, 여기저기 거기 이런 게 지시대명사. 인칭이죠, 인칭. 자, 그 다음 18번. 자, 이것도 우리 앞에서 이론할 때 했죠. 자, 이때 자립 형태소 몇 개, 실질 형태소 몇 개 이렇게 나눠서 세진 않았으니까 해볼게. 여기서 의존 형태소는 9개다 라고 했는데 조사가 일단 의존이잖아요. 조사가 뭐뭐였어? 눈이 이, 마다 그리고 이. 조사 3개. 그 다음에 의존에 또 뭐가 들어가요? 여기서 어미라고 한 사람 왜 어미부터 불렀어? 어간은. 어간도 의존이잖아. 어간 어미라고 해야지. 그치? 어간 어미. 그러면 어간 어미가 뭐예요? 녹, 음연, 남, 은, 피, 리. 어미 2개. 그쵸? 그래서 사실 얘가 치사했지. 왜냐면 리니가 하나의 어미라고 보면 9개라고 봤을 거거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문제 더럽네 이럴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가 쉽잖아. 나머지 지워서 하면 되잖아. 이게 린인지 린지 모르겠으면 나머지를 입증하면 되잖아. 나머지가 쉬운걸? 근데 이 문제를 틀리고 다른 걸 골랐다는 건 그죠? 다른 게 틀렸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리니를 찌들지 말지 망설이다가 틀렸어요 그러는데 아니? 지금 멀쩡한 것들 중 1, 3, 4처럼 쉬운 선지 중에 틀린 게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더 문제인 거야. 기초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19번. 자, 여기서 기억부터 리을은 모두 의문이 교체된다. 그러면 기억에서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요? 보세요. 예시가 4개예요. 근데 선지가 얘네들을 지금 각각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쓰면 좋은데 단독으로 쓴 건 3, 4번이고 1, 2번이 조합형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푸는 게 유리할까요? 속도상. 이런 것도 센스잖아. 생각해보자고. 얘네를 먼저 볼까? 얘네를 먼저 볼까? 기억 보고 기억 정리하고 니은 보고 니은 정리하고 디귿 보고 디귿 정리하고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런 방법이 있어. 근데 여기서 자 기억부터 리을은 다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리을. 그러니 결국에 4개를 생각해보면 평등해요. 그렇죠? 디귿은 봐봐. 디귿 2개. 그 다음에 리을도 2개. 그쵸? 그리고 기억 니은도 2개씩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본다고 예시 사이에는 유불리가 없어요. 예시 사이엔. 근데 이거지. 예시를 여기다 다 써 막.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막 이렇게 하면 세상 오래 걸리겠지. 그쵸?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여기다 다 쓰지 말고 약식 기호 이렇게 하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이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 그러니 중간에 선지 처리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여기에 교체 있죠. 근데 또 이렇게 하는 게 최악이지. 1번을 봐. 쫙 봄. 2번을 봐. 기억 니은 봄. 이게 최악이야. 예시 보고 기억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선지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교체 있어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의문의 첨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니은 만며느리 이거죠. 교체 있어요. 교체 니은 돼. 그 다음에 의문의 첨가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끝. 끝. 제발 끝. 끝. 왜 불안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대부분 19번이죠. 대부분 19번이면 이미 초과했을걸요, 시간을. 그치? 근데 왜 저거를 다 계산하고 있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21번. 자, 여기서 이제 세트 20, 21, 22. 자, 2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형식이에요. 긍정 발문이어도 문학의 형식입니다. 문학의 형식이면 먼저 봐야죠. 1번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 이걸 희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희화화랑 같은 말이에요.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다. 그 다음에 2번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3번 인물 간의 갈등을. 그 다음에 4번의 대화 장면을 자세하고 빈번하게 하면 몇 번 나와야 될까요? 2회 이상입니다. 2회 이상입니다. 자세하다 가지고 OX 하지 마세요. 아주 주관적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인물들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화에 성격이 드러났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용이니까 보지 말고 구보가 중심인물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야죠. 보기 먼저 봐야죠. 보기 먼저 봐야지. 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1930년대 무력한 지식인인 소설가 구보의 내면의식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구보 동그라미 내면의식 밑줄, 그의 눈에 비친 경성일상 밑줄, 그러면서 근대화 진행 밑줄, 경성의 새로운 풍경들 밑줄. 요 정도로 보고 지문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빠르게 읽기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구보는 약간 자신 있는 듯한 걸음걸이로 하면서 쭉쭉 화신상회. 그 다음에 여기서 팁을 좀 드릴게요. 지문이 길 때. 근데 여기 법원직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듣죠. 예, 듣습니다. 있어요. 국회직도 있고 법원직도 있고. 팁을 드리면 산문이 길 땐 국지는 할 필요 없어. 그렇게 길게 안 나오니까. 근데 수능이나 법원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장면이 전환되면 무조건 가르라 그러거든요. 지문을. 시간이 비약되거나 과거를 회상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간이 바뀌면 갈라라. 그러면 좌표가 공간 좌표가 지금 뭐예요? 지금 전차 선로를 횡단해서 화진상에 앞으로 가죠. 이런 걸 찍어두고.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백화점 안으로 갔죠. 이 사람이 이동하잖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젊은 내외가 보이는 존재들.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오찬을 즐길 것이다. 이거는 본 거예요? 예상이에요? 구보의 예상이에요? 구보의 예상은 구보의 내면이에요. 이걸 선생님 그의 내면이 아니지 않아요? 젊은 내외 얘기잖아요. 상상이에요. 상상이면 그의 내면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남에 대한 상상도 내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흘낏 구보를 본 그들의 내외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서 축복해 주려고 하였다. 사실 어쩌고저쩌고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서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 부러움을 느끼겠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1인칭은 아니잖아. 나는이 아니지. 3인칭이에요. 근데 구보의 내면 위주로 얘기하고 젊은 내외가 구보를 보고 무슨 생각했는지 안 나오죠. 이런 걸 시점상 뭐라 그럴까요?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제한적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인데 평등하지 않아. 구보의 입장에서만 심리적 서술을 해.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제한적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선 펜터치를 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바라본 대상이 누군지 젊은 내외 그거에 대해 구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축복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부러움을 느끼겠는지도 이렇게 구보의 감정선 위주로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승강기가 내려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들의 시야를 벗어납니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고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발이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 자신의 손을 봅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행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전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행복일지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 갈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구보의 상태. 그럼 뭘 느낄까요? 소외감. 쟤는 갈 데 있어. 난 갈 곳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방황 중.
자, 그다음 전차 갔다 사람들은 내리고 탔다. 9번은 잠깐 멍하니 있었어요.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저 차에 오르는 걸 봤을 때 저 혼자 여기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 맛봅니다. 그래서 전차를 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문을 나누든 좌표를 찍든 이렇게 하는 거죠. 지문이 길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선지는 기억 안 나. 근데 이렇게 해두면 선지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빨리 찾아. 어디로 가야 얘가 어디에 있는지 알거든. 자, 그 다음 9번은 고독을 느끼다. 고독. 감정은 잡으라니까. 고독을 느꼈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쪽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가고 싶어. 그 눈앞에 경선역을 봅니다. 경선역까지 갔네. 거기 인생이 있겠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그러면서 속의 생각, 내면의식이 쭉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군중 속에 고독이 있다. 군중 속에 고독.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고독을 느껴. 그리고 그들을 바라봐. 자, 그 다음 9번은 한 구석에 가서 그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봐. 노파 네모.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대상일 때 젊은 내외처럼 잡아줍니다. 대상. 구보가 바라보는 대상. 그리고 이 내용은 노파의 사연인가요? 추측인가요? 추측이죠. 구보가 노파 보고 생각한 거야. 이것도 내면의식이야. 그죠?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자,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교육은 어쩌고 그 다음에 또 중년의 시골 시인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막 생각을 해요. 자, 쭉 갑니다. 그러다가 글을 보고 자기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의 흐름에 뭐야 일관성도 없고 논리적인 흐름도 없고 이런 걸 뭐라 그러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그래. 써주세요. 의식의 흐름 기법. 주제 일관성 없음. 일관된 사건을 따라가지 않음. 생각에 따라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막 그러죠. 여러분들 이 수업 들으면서도 몇 번 한 거 알아요. 그쵸? 이렇게 가끔 교실 바깥으로 나가는 애도 있어. 몸 말고 영혼이. 보여. 그냥 동공의 빛이 사라짐. 막 이렇게 앉아있어 그냥. 근데 쟤는 어디쯤에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NO! 라고 하지 못하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난 항상 그런 걸 상상해. 의자에 약간의 진동이나 전기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의자에 약간 그래서 여기 좌석표에 버튼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저 몇 번 또 이제 영혼이 가출했네. 그러면 이렇게 영혼이 교실 밖을 나갔다 그럴 때 그 번호를 누르면 짜릿하게. 그래서 이게 선생님한테 들켰다는 걸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10몇 년째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인권 때문이겠죠. 그런 게 개발되지 않는 건. 아니 난 근데 진짜 옛날부터 생각했다. 내가 강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전기의자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너무 했거든. 왜냐면 수업하다 중간에 멈추고 뭐 자는 애를 깨우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긴 다 보이거든. 2.0이야. 그치 다 보인다고. 뭐 이상한 페이지 펴놓으면 저 새끼 저기를 왜 보지? 막 이러면서 막 그치. 난 지금 뒷페이지 하고 있는데 뭐 미련에 사로잡혀 있고 몇 번 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나도 집중이 막 깨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 누르고 싶다. 이렇게 짜릿하게 막 이렇게. 자 어쨌든 그런 거 개발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텐데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인권이 중요하죠. 그쵸? 자, 그치? 막 그러면 그런 걸 깔면 그럴까? 우리가 쥐냐? 막 이러면서 그치? 우리를 그래서 자 어쨌든 여기서 40세의 노동자 분명한 그래서 쭉 여기 대상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9번은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서 있는 캡 어쩌고 저쩌고 그 사나이의 온갖 사람들의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그 양복 입은 사나이 9번은 우울했어요. 제가 졸업 논문을 이걸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대략 이 인간이 뭐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 졸업 논문 하려면 얼마나 많이 봐야 되는데 그 산책자의 시선 막 이런 걸로 내가 이걸 좋아해서 졸업 논문을 선택한 건 아니겠죠. 예, 이게 졸업 논문을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막 하고 싶다지만 이런 게 있어. 한 선생님이 심플하게 한 교수님이 내 졸업 논문 담당 교수님이 심플하게 얘기해줬어. 죽은 사람으로 해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제가 되게 핫한 작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핫한 작가에 대한 어떤 이렇게 개요를 잡아서 갔거든요. 졸업 논문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딱 보더니 죽은 사람으로 해 죽은 사람으로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네 죽은 사람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막 생각했어. 난 이상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상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교수 그 교수실에 벽에 애들이 써놓잖아. 학번 옆에 자기가 누구 작가 하겠다. 이렇게 주로 작가론이었거든 우리 학번이. 그래가지고 작가 써있는데 이상이 13명 있는 거야. 이상. 지금 저게 처음에 들어올 때 봤거든요. 그 붙어 있는 걸. 근데 뭔지 몰랐어. 이상이 압도적으로 한 20명 왔는데 열 몇 개가 이상이니까 이상. 나 이건 줄 알았어 나는. 끝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 이름을 계속 써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럼 저도 13번째가 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서 쟤네들 다 빠꾸 할 거라고. 한 사람당 한 작가다 막 이래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지 막 이랬더니 박태원 아무도 안 고를 거야 그러는 거야. 지금 아무도 안 고를 거래. 막 가위바위보 하고 그럴 거래 나중에. 근데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빨리 시작해 빨리 끝나니까 박태원은 아무도 안 할 거야. 가위바위보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려나요? 진짜 노잼일 것 같은데 말하면서 박태원은 그래도 했다? 진짜 노잼이야.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얘는 진짜 왜 이러는 걸까? 막 이러면서 이런 막 사소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의 의식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내면이 건강해지지도 않아. 막 뭔지 알죠? 같이 이렇게 시름시름 막 이렇게 같이 얘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불평이 많아, 막 궁시렁 하면서 계속 싸돌아다니는 성격이 되게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쨌든 자 여기 20번에 여기 주인공의 행동, 여기서 주인공은 구보잖아요. 구보는 우스꽝스럽게 묘사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인물 구보의 내면 심리 중심으로.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구보가 생각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 얘긴데 왜 내면 의식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상상하고 추측하기 때문에 다 내면 의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갈등 없고, 이것도 갈등을 만들지도 않아. 가서 말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저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상상하지 않았냐, 평가하지 않았냐. 근데 그건 인물 간의 갈등이 구현된 건 아니야. 여러분, 갈등에 밑줄 긋고 내적 갈등을 빼고 인물 간의 갈등이라고 하면 외적 갈등이라서 드러나야 돼. 사건이 없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대화 장면이 거의 없죠. 의식 따라가죠. 제시된 부분이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21번 1번 구보는 노파의 가난하고 고된 삶을 상상해보며, 그렇지, 상상해봤지. 그녀의 생기 없는 외양에 대해서 생각했다. 내용일치. 그 다음 요거 1번 화신상회. 그러면 빨리 화신상회 체크해놨잖아. 자, 거기에서 구보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느끼다가 그들을 업신여기라 한다. 순서 자체도 업신여길까 하다가 축복해 주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러움을 느꼈을지도. 그러니 요거 땡.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문은 엄청 길었지만 출제자가 정답선지가 이게 거의 위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한 거야. 이게 뒷부분인데 시간 내에 못 들어오겠는데? 처음부터 출제자가 생각했다기보다는 이랬을 거예요. 검토진한테 검토를 시켰을 거야. 근데 다 시간 넘어간 거야. 근데 문제를 새로 내기 싫어. 막 자기가 아이 진짜야. 진짜라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요? 매력적 오답을 다 뒤로 두고 그냥 정답 위로 올려. 진짜라니까. 그런다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지문이 긴데 정답이 막 3, 4번에 있는 케이스가 쉽지가 않아.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믿고 선생님이 막 3, 4번이 아니랬어 막 이러면 안 돼. 이거는 흥미도 이걸로 얘기한 거지. 지금 진짜 뭐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찍을 때 꿀팁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돼. 항상 수험생의 마음은 사지선달에 평등하게 보되. 그죠?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야. 자기는 찍을 때 3번이나 4번으로 찍는데 왜 그랬더니 거기 정답이 많더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국가시험은 한 번호에 정답이 몰려 나오게 내릴 수 없어. 그래서 근데 전 경험상 3, 4번이 정답이 많던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선생님들 모의고사 그랬나 보지. 선생님들 모의고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공부시킬 때 선지를 다 공부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에 마지막에 도달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근데 동영 모의고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100일기도 낼 때 정답 개수 다 정렬하거든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연구실에서 별명이 뭔지 알아? 왁구 성애자. 그러니까 강박 환자. 그러니까 왁구가 뭔지 이런 말씀은 안 돼. 이런 말씀. 프레임이 틀어지고 지문이 앞에 있고 문제가 뒤에 있거나 막 뭔지 알지? 그래서 딱딱딱 이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실제 시험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문이 막 중간에 잘리고 이런 거 참을 수 없어. 막 그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어. 막 지문이 여기 있는데 선지가 여기서 출발해? 막 이런 거 있잖아. 참을 수 없어.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편집 조판자들 되게 힘들어해요. 마음대로도 문제 위치도 못 넣게 해가지고.
문제의 위치도 마지막에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정답 개수도 쏠리면 안 되고, 오차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20문제죠. 20문제에 오지 선다면은 이제 이게 몇 개씩이야. 만약에 골고루 들어가면 5개씩이잖아. 근데 5개에서 이렇게 세보면 6개씩 간 적은 있어요. 하지만 8개 한 번은 그런 적 없어. 6개는 있었다. 자, 이상 환자의 말이었어요. 강박 환자의 말이었다. 자, 그 다음 23번. 위시와 보기를 비교 감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시와 보기를 비교 감상했을 때 여기에 표현상의 특징만 가져가는 거예요. 3번.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4번. 다양한 감각적 심상 2가지 이상 나오면 돼요. 그럼 내용 봅니다. 보기.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워하던 고향은 아니다. 산껑이 알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을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부름. 여기서 시각과 청각은 이미 잡혔어. 그죠? 청각, 시각, 그쵸? 자, 그 다음 오늘도 뇌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었어요. 뭐예요? 인격이 부여됐어요. 인격이 부여됐죠. 흰 점꽃 이건 자연물인데 인격이 부여됐어.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다 이거 뭐예요? 쓰다. 미각. 그치? 그러면 3가지나 나왔네. 감각.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우던 하늘만 노푸르구나.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이 아닌 고향 상실의 감정. 됐어요. 그러니 표현상의 특징 찾을 거 찾으면서 내용 파 끝.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과거의 추억을 잃어버린 현실을 씁쓸하게 드러냈다. 맞지? 그 다음 보기와 달리 위시는 고향과의 거리감,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보기도 그랬잖아. 우리가 금방 보기 봤거든. 자, 그 다음에 3번 위의 시와 보기 모두 자연물의 인격 부여했지.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심상 맞지. 그러니 보기와 달리 땡땡 이사 아웃.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요거 향수죠? 정지용의 향수니까 해석 안 할게. 여러분들 알법해서 여기 보면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다. 여러분 실개천이 자연물이죠. 근데 옛이야기를 이야기한대. 그럼 이거 뭘까? 진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뭐가 부여가 되는 거야. 인격의 부여죠. 자, 그 다음에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 이거는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 얼룩배기 황손 시각. 그 다음에 울음은 청각인데 금빛이라고 했으니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여러분 무엇에 무슨 화라고 얘기할 때 가짜 감각이에요? 참감각이에요? 출발점이. 참감각의 가짜 감각 화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자, 밤바람 소리가 말 달리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화류.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다. 밤바람 소리가 달려간다. 자, 화류. 밤바람 소리는 무생물이니까 이건 화류. 자, 그 다음 하늘의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라고 했어요. 자, 요것도 이제 별은 이동을 하는데 그것을 발을 옮기고 라고 표현을 했죠. 의도적으로 어딘가로 간다라는 의미니까 요것도 의인화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전에 2, 4번은 지워놨고 1번에서 과거의 추억을 잃어버린이라고 했는데 고향 상실은 아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만 나오고 뭐 이제는 고향이 없다거나 이런 진술이 없기 때문에 1번이 땡입니다. 자, 그 다음 24번. 24번에 자, 여기서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에 자, 그럼 얘부터 보자. 기억에 대해서 관형어가 존재한다. 여러분 이걸 관형사라고 하면 틀렸지? 관형사는 아니고 관형어. 관형사 형도, 관형절도 관형어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주성분의 개수가 일치한다 라고 했어요. 지금 얘네들을 다 봐야 알 수 있죠. 2번은 다 봐야 알 수 있는데 세워놓긴 해야 되죠. 그러면 주성분이 몇 개야? 하나. 여러분 주성분이 뭔데? 주성분이랑 필수성분 헷갈리면 안 돼. 주성분에 뭐뭐 들어가요? 주어 서술어랑 목적어 그리고 하나 더가 뭐예요?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마지막에 하라고도 말 못하겠지. 모의고사 때 또 낼 거니까. 자, 그쵸? 제가 통사론 할 때 시작할 때 이 얘기부터 하거든요. 이 개념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주성분은 주어와 서술어고 서술어가 타동사면 뭐가 필요해? 목적어. 그 다음에 얘가 되다 아니다면 뭐가 필요해? 보어. 4개예요. 주, 목, 보서. 주목보서야. 주목보서. 자, 그래서 주, 목, 보서.
주먹 벗어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어쨌든 자 나도 할 수 있어 두 문자. 근데 내가 하면 너무 이상해져. 자 어쨌든 그래서 자 그래서 필수 이런 게 왜 또 그 두 문자를 왜 해야 돼? 그냥 이해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필수 성분은 자 필수 성분은 이 서술어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러면 서술어가 부사어를 원하면 필수 부사어가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사어는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식할 때 동원되는 애들은 주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성분 말고 부속성분이지. 부속성분이 무슨 말과 같은 말이야? 수식성분이야. 그러면 관형어나 부사어는 뭐야? 부속성분이지. 어떻게 주성분이 되겠어? 여기 절대로 부사어 못 가요. 자 그래서 필부는 존재하지만 이 주성분인 부사어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만 잡는 거야. 자 아이가 자다야. 그럼 주성분이 두 개라고. 두 개. 근데 여러분 이 문제의 목적 자체가 봐봐요. 2번이죠. 왜 그러겠어요? 출제자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는 거. 출제자들이 이런 거 내면 분명 부사어도 세겠지? 이러면서 낸 거야. 알겠지? 얘를 두 개라고 세야 된다고. 두 개. 자, 그 다음 기억의 부속성분 개수는 부속성분 개수가 몇 개예요? 기억. 작은 수식. 그죠? 작은도 관. 침대에서 부. 얘도 부죠. 관부부잖아. 얘네 다 부속성분이잖아. 자, 그러면 3개. 부속성분은 3개. 여기 3 써주세요. 기억에 3. 그리고 기억에 필수 부사어가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이가 자면 되잖아요. 아이가 자는 거에 왜 필수 부사가 필요하죠? 자다에 왜 필수 부사가 필요해? A가 자다. 끝. 여러분, 자다는 한 자리 서술어야. 필수 부사가 어디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 선생님, 아이가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예쁘게 자는데요? 라든가 아이가 침대에서 자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이 문장에서 필요한 거지 구조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는 건 누가 자는지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필수 부사가 없어. 기억에.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자, 삼다. 그가 삼아요. 아까 했죠? 자, 그리고 삼다는 필수 부사 있어야죠. A가 B를 C로 삼다. 이게 필수 라인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여기 관형어가 있나요? 친구의. 요거 관. 있죠? 그 다음에 주성분의 개수. 목적어. 주, 목, 서 몇 개예요? 3개. 여러분 니은은 3개예요. 여기서 며느리로 또 세. 여러분 며느리로는 필부지. 주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주성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밑에서 자 부속성분 개수 니은이 몇 개예요? 부속성분? 하나, 둘, 2개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필수 부사어가 있죠. 며느리로.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럼 4번은 확실히 정리됐기 때문에 4번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영희가 뜨거운 물을 엎질렀구나. 엎질렀다. 영희가 목적어를. 자, 그러면 모두 관형어가 뜨거운. 자, 충족돼요. 1번 지워줘. 그 다음 주성분의 개수 몇 개 얘는? A가 B를 엎지르다죠. 그리고 다른 거 없어. 자, 그러니까 주성분은 몇 개? 3개. 자, 그 다음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거는 뭐 아까 나온 거잖아요. 2개, 3개. 자, 그 다음 여기서 3번에 부속성분 개수는 뜨거운만 부속성분. 됐죠? 여러분 이 문제 쉬워요? 어렵죠? 어떤 면에서? 필수 성분과 주성분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빨리빨리 세야겠지. 그죠? 자, 그 다음 자 25번 마지막입니다.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대조나 조건의 의미관계로 연결되기도 하는군. 대조와 조건.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앞뒤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건 기억이고 니은은 아님. 그쵸? 그래서 답은 2번. 쉬움. 얘는 쉽고 앞은 어렵다. 하지만 어려워봤자 기본 개념이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2021 법원직이랑 그리고 국회직 9급을 2개 나갈게요. 그래서 2023, 2022까지 풀어보세요. 국회직 2개 나갈게요.